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희망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깊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셨다는 분,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임을 깨달으신 분, 마지막으로 작은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4이 된 남성입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는 밤늦도록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제가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소식은 늘 다른 사람의 몫이었죠. 인맥이 없어서, 학벌이 부족해서 하는 이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부업을 하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제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다른 집 아버지는 이것도 해주더라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기도 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품고 있는 동안 정작 괴로웠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제가 밤잠 설치고 속썩이는 동안 정작 그 일의 당사자들은 편히 잠들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내 그릇이 아니었나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억울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도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더군요.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요. 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죠.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기 위해 들고 있지만 정작 타는 것은 내 손바닥이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 그릇이 아니었나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고 저도 이제 같은 상황이 되면 사연자분처럼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6살 여성입니다. 젊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성격 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바가지를 썼다 싶으면 바로 따졌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남편과 의견이 다르면 목소리를 높였고 시댁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속은 시원했지만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제 자신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화를 낸 후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중년이 되어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화를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를 악물고 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그렇게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압력솥 안의 증기처럼 더 큰 힘으로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화는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니구나. 다스려야 하는 거구나. 그 후로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먼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하면서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화가 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손자들이 할머니는 참 마음이 넓으시다라고 말해줄 때면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귀중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네요.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침묵의 힘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을까 짐작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화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벌써 3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2살 된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갈망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면 제 의견이 채택되길 바랬고 동창회에 가서는 제 성공담을 들려주며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싶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제가 하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주길 바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도 별 반응이 없었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농담도 어색한 침묵만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하며 위축되곤 했습니다. 특히 은퇴한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세대 차이를 느꼈고 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내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손자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어줄 때, 오랜 친구가 제 고민을 끝까지 들어준 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때,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충분히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셨네요.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더욱 많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 보니 진정한 소통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스피치를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훨씬 의미가 깊죠.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 없었는지, 혹은 소중한 사람의 진솔한 대화들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그런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깊은 사연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용기, 화를 다스리는 품격,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의미까지. 오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내려놓음인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세 사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신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한 이야기와 지혜를 함께 나누며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